오늘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명단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울산현대와 관련된 선수가 전체 명단의 반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이 지난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의리축구에 대해서 시인하면서 그때는 잘 몰라서 의리축구를 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축구 팬들은 그러면 지금은 잘 알아서 울산 축구를 하느냐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회 청문회에 출두해야 하는 홍명보는 여차하면 선임무효로 퇴진할 수도 있습니다. 정몽규와 이임생과 함께 청문회장에서 어떤 사실이 터질 것인지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다시 의리로 울산 축구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홍명보 2기 명단 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강원FC의 양민혁과 울산현대 황문기의 합류입니다. 이번 시즌 K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신예들이 합류하면서 대표팀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토트넘에 합류할 양민혁은 앞으로 대표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민혁의 빠른 발탁은 팀 내에서 새로운 공격 옵션을 추가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황문기는 최근 오른쪽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며 성공적인 활약을 펼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탁은 대표팀의 전술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전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베테랑 수비수 김태환의 제외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태환은 그동안 대표팀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그의 경기력이 여전히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제외가 울산현대 출신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대표팀 명단에서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배준호의 제외였습니다. 배준호는 최근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대표팀 발탁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크게 실망하며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으며 대표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배준호의 제외에 대해 팀의 전술적 필요에 따라 선택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배준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번 예선에서는 다른 선수들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팬들의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축구 커뮤니티에서 경기력만으로 판단했다면 배준호가 당연히 선발되었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경기력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우영은 최근 클럽 이적 이후 폼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번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발탁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일부는 그의 최근 경기력이 대표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다른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이 배제된 것과 맞물리며 더욱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미드필더와 풀백 포지션에서의 선발 불균형입니다. 이번 명단에서는 수비와 미드필드의 울산 출신 선수들이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공격진과 특정 포지션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선수가 발탁되어 있어 팀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명단에서는 수비적인 선수들이 많아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와 풀백 포지션의 과도한 중복은 팀의 전술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상대 팀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대표팀이 너무 수비적으로 구성되었다며 공격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선수 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팀의 전술적 목표를 고려하여 최적의 선발을 했으며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팀이 전술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울산현대 출신 선수들이 무려 10명이나 포함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울산현대 출신 선수들이 실제로 대표팀에 선발될 만한 경기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폼이 저조하거나 부상에서 회복 중인 선수들이 선발된 것에 대해 정말 경기력에 따른 선발이 맞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현대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팀 내 포지션 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팀 출신 선수들이 특정 포지션을 과도하게 차지하면 대표팀이 다양한 전술적 접근을 시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축구 팬들은 주앙 아로소 코치가 과연 한국 대표팀에 적합한 전술을 지도할 것인지 매우 비관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앙 아로소 코치는 포르투갈 대표팀과 다수의 유럽 클럽에서 경험을 쌓은 전술 전문가로 한국 대표팀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티아고 마이아 코치는 전술 분석과 상대팀 분석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로 팀의 약점을 보완하고 경기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구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두 코치가 그동안 일으킨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한국 대표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로소 코치가 자신의 전술을 강요하면서 선수들이 이를 소화하지 못해 경기 중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한국 축구의 특성과 맞지 않는 전술적 접근이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을 저하시키고 이러한 문제는 월드컵 예선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술 분석 코치인 티아고 마이아 코치에 대해서는 그의 전술 분석과 경기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마이아 코치가 상대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없이 경기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표팀이 경기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팀의 전술적 준비가 부족해지면서 경기에서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결국 전술 담당 코치인 주앙 아로소와 티아고 마이아가 과연 짧은 시간 안에 한국 대표팀에 맞춤 전술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여론입니다. 이번 경기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의 일환으로 한국 대표팀은 팔레스타인과 오만을 상대로 각각 홈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두 경기는 향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9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열립니다. 팔레스타인은 국제무대에서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국 대표팀이 방심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최근 몇 년간 팔레스타인 축구는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경기는 한국이 예상 외의 변수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는 9월 10일 오만의 무스카트에서 오만을 상대로 치러집니다. 오만은 아시아 축구에서 꾸준히 강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의 성적이 매우 뛰어납니다. 무더운 날씨와 오만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은 한국 대표팀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대표팀에서 홍명보를 믿고 따를 선수들이 거의 없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과 울산현대에서 했던 지도자의 모습으로 대표팀을 이끌어가기에는 많이 모자란다는 지적입니다. 존경을 받으면서 대표팀을 잘 이끌어갈 것인지도 걱정이지만 9월 이후 선임무효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정말 정몽규, 이임생, 홍명보가 한국 축구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네요.